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영석 주임입니다. 가맹점을 운영하거나 가맹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알아두면 쓸모있는 가맹거래 법률식 알쓸가법 제2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교육도 함께 진행해 주실 김동일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김동현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지난번 알쓸가법 1탄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가맹본부와 상담할 때, 그리고 가맹본부와 실제 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가맹계약 체결하고 가맹점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단계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불공정거래 행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다양한 불공정거래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두 번의 교육을 통해서 나누어 이를 살펴보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알기 쉽게 OX 퀴즈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쓸가법 1탄을 시청하시지 않았던 분들께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지식배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6기관 채널에서 교육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저희가 지난번 알쓸가법 1탄에서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전 가맹계약 상담할 때, 그리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유의할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네. 가맹점을 운영하는 이런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어떤 것들을 주로 살펴봐야 될까요? 네,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가맹본부가 행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들에 대해서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가맹사업법 제12조에서 이렇게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수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불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소위 말해 갑질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맹사업법과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화면과 같이 거래 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와 함께 좀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유형인 거래 거절과 관련해서 가벼운 몸풀기로 첫 번째 퀴즈를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주임님,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있었던 상품, 원부재료 같은 공급을 언제든지 가맹본부 마음대로 중단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중단이라고 하셨는데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만약 가맹본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물품을 공급 중단한다면 가맹점 사업자들이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하여 법 위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맞추시네요. 이제 맞습니다. 가맹점 사업자가 계약상을 위반하거나 아니면 가맹점 사업자 기책 사유로 거래를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는 하고요. 그런 예외가 아닌 경우에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행위는 거래 거절 중에서도 영업 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화장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좀 중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와 같은 행위는 말씀드린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 위반 행위가 되어서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결국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만약 사례와 같이 가맹본부가 그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공급을 중단해 버린다면 불공정거래 행위인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불공정거래 행위인 구속조건부 거래에 대해서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구속조건부 거래를 하셨는데 거래는 거래인데 앞에 구속조건부라는 게 붙어있네요. 이는 마치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거래를 제약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이번엔 제2호에서는 가격의 구속, 그리고 거래 상대방의 구속,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영업지역 준수 강제와 같은 이런 구속조건부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또 한번 제가 퀴즈를 좀 드릴게요. 주임님, 그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그럼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가맹점이 많은 치킨, 피자 같은 프랜차이즈를 살펴보면 프랜차이즈별 어느 매장을 가도 그런 상품의 가격이 동일하던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가맹본부가 가맹점들의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답은 X입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정해서 그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가맹점 사업자가 상품 용역의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 이러한 것들을 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가맹본부가 판매 가격을 정해서 이런 것들을 좀 가맹점 사업자에게 따르도록 권장을 하거나 아니면 가맹점 사업자가 이렇게 판매 가격을 좀 변경을 함에 있어서 좀 강요 없이 사전에 협의를 하는 행위 자체는 좀 예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또 한번 보면요, 타이어 업종 가맹본부가 이제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면서 기준 가격 대비 판매 할인율 범위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정된 할인율을 적용한 판매 가격을 준수를 요구를 하고 이걸 강제하는 행위를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가격의 구속에 이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만약 앞선 사례와 같이 가맹본부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구속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게 정당한 사유인지를 먼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구속조건부 거래 유형 중에 이제 자주 사례로 좀 발생을 하는 거래상대방 구속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상대방 구속이란 가맹본부가 상품, 원부재료, 용역 같은 것들의 이제 구입, 판매 같은 거에 대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본부를 포함해서 특정한 이제 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좀 강제를 하는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다만 이제 세 가지 요건을 이제 만족을 하면 예외적으로 좀 거래 상대방 구속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세 가지를 보면 첫 번째로 상품, 원부재료, 용역 같은 것들이 가맹사업을 경영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요건이고요. 두 번째 요건은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랑 거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가맹본부 상표권을 보호하고 동일성을 이제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좀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요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에게 해당하는 내용을 이제 제공을 하고 가맹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이게 이제 세 번째여서요.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한다면 이제 거래 상대방 구속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네, 예외 조건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데 변호사님 이와 관련해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사례 형식으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만약에 분식 프랜차이즈, 뭐 떡볶이 같은 가맹본부고 주인님이 가맹점 사업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식 조리에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식자재 그렇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고 뭐 그리고 프랜차이즈 상호가 표시된 나무젓가락이 있고 그리고 뭐 이제 그 그릇 같은 걸 씻는 세척 소독제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주인님이 저한테만 공급받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이걸 위반하면 제가 뭐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놓는다고 해봅시다. 계약 내용에. 그러면 이제 이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지 제가 한번 퀴즈를 드려볼게요. 근데 세 번째 요건인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미리 알린 거는 충족을 했다고 한번 전제를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앞서 말씀하신 상황이 조금 전 말씀하신 구속조건부 예외의 요건 중 하나인
정보 공개서를 통해 미리 알렸다고 하면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정당한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분식 조리에 필요한 식자재 그리고 프랜차이즈 상호가 표시된 나무젓가락 같은 경우 이거를 가맹본부인 변호사님에게만 구매한 건 이게 위법사항인지는 조금 애매해 보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굳이 대형마트에서도 구매 가능한 이런 세척 소독제를 가맹본부에게만 구입하도록 하는 거는 아무래도 법 위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훌륭하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정보공개서 요건은 충족을 했다고 하니까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좀 알아봐야 될 텐데요. 이제 식자재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분식 맛이랑 그리고 품질이랑 직접 관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고, 프랜차이즈 상호가 표시된 나무젓가락 또한 가맹점 사업자들이 시중에서 그 상호가 표시된 걸 쉽게 구매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통일성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점에서 충족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세척 소독제 같은 경우에는 굳이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 가능하지는 않죠. 대형마트를 그렇죠. 통해서 더 싸게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가지 요건에 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러한 행위를 좀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으로 판단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해당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사항을 정리해보면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 만약 가맹본부가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행위를 했을 때 이게 과연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판단해 보려면 먼저 가맹본부가 사전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이를 알림과 동시에 그리고 이런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어 살펴볼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도 앞선 사항들이랑 또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 제한 행위란 문자 그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지정된 상품만 좀 판매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또 특정한 상품은 또 판매를 못하도록 하는 그런 구속행위인데요. 이런 행위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이 접수된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이게 스몰비어 가맹사업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가 기존에 이제 A 맥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A 맥주를 취급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계약 기간 도중에 가맹본부가 갑자기 가맹점 사업자에게 취급하는 맥주를 A 맥주가 아니라 B 맥주로 바꾸고 이것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통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분쟁조정 신청이 좀 들어왔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가맹본부의 이러한 행위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보고 가맹본부의 취급 맥주 변경 요청을 철회하는 방안의 조정안이 나가서 조정이 좀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 상품을 변경하도록 한 앞선 상황 같은 경우 조금 전 살펴본 것과 같이 유사하게 가맹본부가 이를 사전에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기존에 취급하던 A 맥주를 굳이 B 맥주로 바꾸는 게 가맹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게 크게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봐서 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었겠군요. 네, 훌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속조건부 거래랑 관련해서 또 이번에는 마지막 유형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영업지역 준수 강제인데요. 이는 가맹본부가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게 영업지역을 준수하도록 조건을 붙이거나 아니면 이런 준수를 강제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퀴즈를 이제 또 뒤에 보면요. 좀 예시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치킨업종 가맹본부고 주임님이 저의 가맹점 사업자라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주임님께서 영업지역이 이쪽 부분이고 또 저의 가맹점 사업자가 또 있다고 쳐볼게요. 그분은 철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철수는 이제 영업지역은 여기라고 해보겠습니다. 주임님은 왼쪽, 철수는 오른쪽. 근데 이제 주임님이 오른쪽인 철수님의 이제 가맹
영업지역 인근에서 이제 주인님의 가맹점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배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맹본부인 제가 봤을 때 주인님의 영업지역은 이제 왼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렇죠. 왼쪽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전단지 배포와 같은 판촉 활동을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각종 제재를 좀 가했을 때 이러한 가맹본부에게 좀 문제가 없을까요? 법 위반에 해당을 할까요? 이거는 좀 가맹본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가맹점 사업자들끼리 영업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는 법 위반에 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맹점 사업자 A가 이제 계약 내용상 본인의 영업지역을 벗어나 타 가맹점 사업자 B의 영업지역에서 판촉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본부가 A에게 이제 물류 공급 중단, 계약 해지 조치 같은 것들을 좀 취했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구속조건부 거래 중에 이제 마지막 유형인 영업지역의 준수 강제 행위로 판단을 좀 했고요. 그래서 해당 가맹본부에게 시정명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가맹본부가 행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에 거래 거절 그리고 구속조건부 거래를 살펴봤는데요.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 중 다른 유형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는 저희가 다음 교육 시리즈에서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실시간으로 지금 교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현재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 평소 가맹사업과 관련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혹은 지금 저희가 교육을 진행했던 사항 중에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댓글을 보고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이 네. 하나 올렸는데요. 지금 유튜브에서 문님이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 내용이 앞서 교육한 내용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 가맹본부가 앞선 법 위반 네. 행위들을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행한다면 영세한 가맹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저희 이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점합지원센터는 이제 가맹점 사업자분들을 위해서 애로 고충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좀 겪으셨을 때 이것이 법 위반 행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좀 혼란스러워하시고 이런 것들을 내가 가맹본부에 좀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쪽에 이제 좀 전화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그러한 것들의 판별에 좀 도움을 드리고요.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먼저 가맹본부 내부적인 어떤 분쟁 해결 절차에 의해서 한번 해결을 도모를 해 보시고 그래도 좀 어렵다 하신다면 저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해 주시는 걸 통해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또 신고를 하시면 상대방의 어떤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좀 제재를 가해 달라는 취지로 조금 행정적인 도움을 좀 요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러한 수단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나 이제 가맹 관련해서 상담을 좀 요청을 좀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면 저희 가맹종합지원센터 대표번호 185-1490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에 대한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식배움터에서 댓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조정 신청을 하면 가맹법상 가맹본부 비밀유지에 위반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비밀유지 위반이라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계약상 이제 가맹법상은 아닐 것 같고 이제 가맹법상에도 뭐 그렇겠지만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 사업자분들 간에 이제 비밀유지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정 신청 과정에서 뭐 위반이 되는 게 아닌가 좀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 조정 절차가 그러한 사항들을 위반하는 절차로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 조정 신청을 해주시면 담당 조사관이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댓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마지막 댓글은 가맹본부의 정당한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보공개서를 미리 알리는 내용이 있던데 정보공개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아까 저희가 교육했던 내용 중에 그런 이제 구속조건부 라던가 그런 것들은 이제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라는 걸 통해서 알려야 되는데요. 이 정보공개서는 각 가맹본부가 각 사이트에 등록을 한 건데 검색 포탈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라고 검색하시면 정보공개서를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접속하시면 각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열람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정보공개서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가 기존에 진행했던 알쓸가법 1탄을 시청해 주시면 상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은 여기서까지 하고 저희는 다음 후속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가법 교육 제2탄 가맹점 운영 시 유의할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